있어요. 요리. 좀 앞쪽으로. 요리. 놀랐어. 막 군대는 아니지만 그래 줄 좀 그래. 본부장. 네, 정의당 국회의원 여영국입니다. 참 오늘 또 투명 인간들의 아픈 이야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17년도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외침과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이라는 정부 지침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중 노임 단가, 내용은 거기도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만 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익대 측은 그분들에게 목소리를 듣기보다도 고발과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가장 소통이 되어야 될 대학에서 그 구성원들과 소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분들은 징역형을 받고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지키는 교육부의 노동 존중 지표가 대학 내에서 적용되었다면 홍익대 노동자들은 이런 탄압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나서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아픔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부에서도 사건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언론 기자들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의 김달수 조합원님 함께했습니다. 오셨나요? 네. 그다음 박옥경 부분회장님 함께했습니다. 박진국 분회장님 함께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봉원 조태림 조합원 함께했고요.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우리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학생들입니다. 모닥불인데요. 김민석 모닥불 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김지연 박성리 모닥불 운영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의당의 김영훈 노동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대체 사법개혁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추상과 같은 그런 불공정에 대한 것을 바로잡자는,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을 바로잡자는 것이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청소노동자들은 시급 830원을 올리기 위해 정당한 쟁행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무려 9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오랜 재판 끝에 벌금형과 또 집행유예 이런 형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유독 노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제명이 씌어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도대체 사법개혁은 무엇이고 경찰개혁은 무엇인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기소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대학에서부터 노동 존중 그리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진정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주부터 2심 재판이 또 얼마나 긴 재판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데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익대학교 당국에도 정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건학 이념을 생각한다면 이런 무분별한 고소고발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노사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도 함께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세 분의 발언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국 그 분회장님, 그다음 김민석 모닥불 운영위원장, 김지연 모닥불 기획 편집국장님의 발언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교섭을 시작을 해서 7번에서 8번 교섭을 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서 또 그것 또한 2차례 걸쳐서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의 내용은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830원이었고 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100원을 인상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 학교 가깝게는 연대, 숙대, 서강대, 이대 이렇게 해서 모두가 830원의 인상을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 서부 지역 쪽에서 홍대만 유달리 임금 인상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간 동안이 쟁의 기간으로 보고 우리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이 억울했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학교 안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830원을 받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들어가서 그것이 현점을 불법 침입, 또 강요죄, 감금죄, 폭행죄 해서 9가지 제목으로 우리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만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진 사람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그것은 사무처는 또 학교 안에 총무처는 사무처장실은 저희가 직접 닦고 쓸고 하는 청소하고 있는 저희의 일터입니다. 그 일터를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안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게 집행, 업무방해, 또 현점을 불법 침입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총장님이 학교의 원청에 제일 높은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구가 들어주지 않아서 학예 수여식 날 총장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만나 뵈러 간 이유는 우리의 830원 주변 학교도 다 830원에 동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총장님이 나오시면서 교직원들의 의전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요구안이 들어지지 않고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의 체격이나 젊은이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저희 노동자들이 넘어져서 쓰러지고 다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목에서는 저희들이 폭행죄, 손괴물 손해, 뭐 괴물, 손괴죄 뭐 이런 거 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제목을 해서 9가지의 죄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감히 총장님을 비롯해서 그 높으신 직책에 있는 교직원들한테 폭행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폭력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또 법적으로도 우리처럼 소외되고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강한 홍익재단에서 짓밟고 벼랑에서 끌어내려서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홍익대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문제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학생들 또 노동자들 함께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죄가 무죄되는 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 운영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지난 2017년에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경비노동자들은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모두 수용한 생활임금 인상 요구를 1년 가까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의 임금이 2017년 7월이 되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학생과 교직원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본관 1층 복도에 앉아서 농성을 한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를 당시 책임자들은 거부했고 농성하는 당시 조합원들을 아예 무시한 채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꼬투리를 잡히기 싫어가지고 한쪽 복도를 열어두고 농성을 했습니다. 그 농성을 했다고 노동자들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8월 김영환 총장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노동자와의 만남을 거부하자 노동자들은 총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학위수여식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총장은 이야기 좀 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교직원이 밀쳐대면서 아수라장이 되니까 차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장의 차에 청소노동자의 발이 깔려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총장 뺑소니 사건이 이슈화가 되자 홍익대는 노동자의 요구를 뒤늦게 들어줬지만 여론이 잠잠해진 직후에는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9개 제목으로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그중 노동자 3명이 2개의 제목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천억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홍익대는 노동자와 싸울 때 한치의 틈도 없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고작 시급 8,000원 정도를 받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하는 것 외에는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투쟁으로 인해서 홍익대가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노동자들이 얻은 것은 생활임금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요구 방식마저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도대체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약 10년 전 홍익대학교의 노조가 생기기 직전에 노동자들은 월급 70만 원, 식대 하루 300원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홍익대가 모든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 49일 동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위법하지는 않은 대우를 쟁취했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은 홍익대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그때 힘을 붙여서 싸웠더니 적어도 담당자들이 반말은 하지 않더라 하는 무용담이자 희망입니다. 2심 첫 공판을 이틀 앞두고 있는 2017년의 830원 임금 투쟁도 저는 전과가 아니라 하나의 무용담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존엄을 위해서 싸웠더니 법원도 인정해 주더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 정도는 이루어지더라 하는 교훈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평생 승리의 경험을 맛본 적이 없는 홍익대 학생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 교훈은 아직은 절실히 필요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홍익대학교 모닥불은 그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본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2심 재판부에는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틀 뒤에 2심 첫 공판이 시작되는데 그 재판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에서 기획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부회장님하고 저희 운영위원장님이 많은 사건의 당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짧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앞에서 노동자분들이 당시 총장 대화를 요구를 무시하는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학위 수여식밖에 갈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앞에 분들이 드렸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교직원들이 먼저 무지막지하게 노동자들을 밀쳐내기 시작했고, 그거에 이제 그 넘어지고 다치시면서도 총장에게 끝까지 대화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고된 노동 강도로 시달려 노동자가 총장한테 대화 좀 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오히려 노동자들을 오랫동안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게 해온 학교와 총장이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는 이번에 고소 고발을 하면서 법원에 수백 장의 서류의 그 증거와 수십 건의 동영상, 증거 영상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 학교에서 노동자들이 매년 정당한 요구를 하시면서 투쟁할 때마다 항상 학교 교직원들이 불법 체증 같은 거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가 그 청소 노동자들, 경비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정당한 요구를 할 때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면서 용역업체한테 가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고발할 때는 수백 장의 증거와 수십 건의 동영상을 제출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학교에 분명하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책임져야 함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고소고발건이 당시 2017년의 그 당시 상황만이 아니라 이후에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벌어질 문제와도 연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측은 이번에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면서 이후에 매년 이 불안정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서 매년 학교와 용역업체 측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면서 단체 협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점거를 못하게 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이 홍익대학교의 고소고발 맥락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인상, 노동 조건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이 적립금 1위 8천억에 달하는 적립금을 가진 홍익대학교가 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소고발하는 것, 그 이후에 이 투쟁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노동자들이 이 무죄와 정당함을 입증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회계문 낭독을 누가 하기로 돼 있죠? 우리 한 분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하는 게 나을까요? 나와서 네, 예. 일로 오셔가지고 회계문 낭독하시면 됩니다. 결국 불의가 승리하는 홍익대학교를 만들려 하는가? 830원 임금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 고발한 홍익대 본부를 규탄하며 공정한 2심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6월 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시급 800원 인상 투쟁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고발당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업무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으로 노조 부회장은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노조 상근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학내 청소 노동자는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한 노동 쟁의를 탄압하는 학교 본부와 1심 법원에 대해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10월 24일 2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2017년 당시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는 임금 교섭 결렬로 정당한 쟁의권을 얻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계속해왔다. 다른 대학들은 모두 수용한 요구였다. 하지만 홍익대학교는 대화는커녕 학위 수여식에 총장과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총장 김영환 전 총장의 차가 청소 노동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 정당한 쟁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의 결과는 학교 본부의 무시와 폭력, 나아가 고소와 고발되었다.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여서. 학교 본부는 집회와 농성 이후 노동자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듯 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상해, 감금, 재물손과 강요,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8개의 제목으로 고발했다. 홍익대학교가 노동자들을 고소 고발한 것은 비용 절감 논리 때문이다. 경비 노동자 인력 부족분을 충원하지 않는 것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노조 분회장, 상급 노조 상근자, 학내 청소 노동자들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인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법원이 그들을 탄압한 학교 본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계속해요. 실질적 사용자인 홍익대학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고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농성 중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사무실 복도 통로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열어놓았고 학위 수여식 때 노동자들이 총장에게 요구한 유일한 것은 오직 대화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의지와 간절함은 홍익대학교 본부와 법원은 부정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 법원이 정당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누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심 판결은 당시 투쟁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결이며 부정의한 구조와 폭력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 분회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탄압한 홍익대학교와 강자의 편에 선 1심 법원을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10월 22일 국회의원 여영구,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 분회,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 일동. 네, 기자 여러분 조금 길었습니다만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건물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우리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아픔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고 법원도 이런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들여다보고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